장마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수해 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구세군 등 기독교계에서도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과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세해된 교회는 최악의 수해를 당한 전북 남원의 한 마을을 찾아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살펴봅니다. 목표인 데이터 오늘은 코로나19가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장마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수해 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구세군 등 기독교계도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과 긴급구호에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7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며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버렸던 강원도 철원의 이길리. 군 장병들과 자원봉사자, 마을 주민들의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마을 곳곳에 널브러진 물건들과 진흙더미들은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완전히 침수됐던 이길교회. 내부 정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아직 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아 실내에선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기들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곰팡이로 인해 장판 시공과 도배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봉사단은 이길리를 찾아 철원 기독교연합회에 수해 복구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수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한교봉은 특별히 철원 기독교연합회가 연합체로서 지역 교회들과 수재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연합회를 통한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 일을 지금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씻고 닦고 지금 봉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들도 수해를 복구하는 일에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원군 지역 주민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길교회 권영일 목사는 참담한 심정이지만 철원 지역 목회자들과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오셔서 그냥 정말 손 걷어붙이고 그렇게 참 목사님들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님들 저기 강릉, 속초, 원주 이런 데서 감사하죠. 감사하죠. 갚을 길 없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분들도 힘에 힘입어서 지금 많이 지금 회복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구세군도 수해 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구세군은 2억 원 상당의 긴급 구호 키트 2,000개를 제작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수해 지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또 전남 구례 지역에서 매일 3,000인분의 무료 급식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피해 지역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기본적인 구세군의 미션이 있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긴급구호 키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수재민들을 향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세해된 교회가 최악의 수해를 당한 전북 남원의 한 마을을 찾아 수해 복구 자원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담임 목사가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수해 복구 자원 봉사 활동을 제안했고 교인들은 기꺼이 자원 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마을은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근 섬진강 제방이 붕괴돼 도로는 물론 가옥과 농경지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전선에 걸린 비닐이 당시 아찔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도로는 유실됐고 전신주와 비닐하우스는 주저앉았습니다. 침수로 못쓰게 된 가재 도구는 쓰레기 산을 이루었습니다. 여기는 지난주 폭우로 제 머리 위까지 물이 찼던 곳입니다. 물이 빠지면서 마을 주민과 군인, 공무원들이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침수 피해가 워낙 커서 마을이 본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해 지역이 워낙 넓고 이재민들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더 필요한 상황. 세해den교회 교인들이 이들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세해den교회 소광성 목사는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당시에도 교인들이 발벗고 나섰다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2일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에게 이재민을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교인들이 선뜻 따라 나서겠다고 해 세해den교회 1일 수해복구 봉사단이 구성됐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지만 사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는 디아코니아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나 그게 초대교회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당연히 교회는 그렇게 해야죠. 150여 명의 세해den교회 봉사단은 금지면 귀성리와 주색면 도산리에 흩어져 흙더미에서 건진 가재 도구를 세척하고 쓰레기를 옮겼습니다. 소광성 목사도 도산리 한 교우의 집을 찾아 손수 외양간에 흘러들어온 흙을 파내면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위로 기도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름에 빠져있던 이재민들은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와준 교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반드시 재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서울 그 교회에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려운 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신 데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우리도 극복을 하랍니다. 감사해요. 집사님들 고맙습니다. 또 세해den교회는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남원시에 수해복구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많이 시름에 빠져 있고 굉장히 낭망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특히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그 진심이 전달이 되고. 세해den교회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지만 이 수재민 이 상황을 보니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고 더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재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준 세해den교회 교인들 덕에 수해로 상심했던 마을 주민들도 모처럼 갠 하늘을 바라보며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산하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 고용노동지청은 장신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사업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돼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신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지난 6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서울 동부 고용노동지청으로 접수됐습니다. 장신대는 학내에서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동부지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장신대는 CBS가 장신대 직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보도한 데 대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신대 측은 의도적으로 A씨를 배제하거나 따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파견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A씨는 사진 없는 신분증 발급과 직원 전용 게시판 접근 불가, 직원 단체 대화방 미초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목회인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가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난 4월 29일 날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함 혹은 불안을 느껴봤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는 응답이 48%, 네.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는 응답이 52%로 절반 정도의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좀 불안한 마음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블루 사태가 지금 퍼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 수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우리가 보통 뭐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내 본인의 수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했는데요. 수면의 질이 나빠졌다라는 응답률이 20%, 변화 없다가 70%, 좋아졌다가 10%로서 국민 5명 중에 1명은 코로나19의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은 특히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던 대구 지역에서 그런 수면 장애를 경험했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한 31%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역시 코로나가 그만큼 수면 장애를 초래하는 그런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정신과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작년에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비가 482억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544억 원으로 13%포인트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정신과의 진료를 받았던 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 이비인후과는 작년에 1,390억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756억 원으로 46%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는 작년에 783억 원에서 67%포인트 줄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적게 하고 바깥에 나가는 거를 이제 줄이면서 공기의 질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는 진료 비용이 낮아진 것 같고요. 또 청소년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이런 비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비용도 그만큼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좀 살펴볼게요. 시간 흐름에 따라 좀 변화가 보였다고요? 네. 코로나가 막 발생되고 있었던 2월 달에 그 빅데이터를 보면요. 빅데이터 분석 가운데에서 초기에는 확산, 안전, 이 키워드가 연관 검색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4월, 5월로 갈수록 확산이라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위기라는 키워드가 중요 키워드로 점점 부각되고 점점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확산되면서 내가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안전 키워드의 빈도가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지속되면서 이것이 본인에게 주는 경제 건강에 대한 불안감, 위기감을 노출시켜줬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위기를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라는 이제 연관 검색어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위기를 느끼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무엇으로 꼽고 있나요? 예,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을 질문했습니다. 했더니 절반 이상의 국민인 53%의 국민이 종교 집회 등 대규모 모임 또는 단체 활동을 지적했고요. 다음으로 지속적인 외국인 입국자에 의한 전파가 16%, 자가격리 무단 이탈, 역학조사 허위 진술 등 개인의 일탈 행동이 15%로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 중으로 종교 집회를 꼽고 있는데요. 그 종교 집회 가운데서 특히 이제 교회 예배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많이 저하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확산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오늘은 감염병에서 오는 우울감 또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치는 지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코로나의 특징은 치사율은 낮지만 감염률은 굉장히 다른 질병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울감과 불안감이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 가족, 내 직장에도 나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울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타인과 교류하면서 타인과 교류를 줄이더라도 SNS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을 통한 교류를 늘려가면서 스스로 고립되었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좀 많이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취미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활동을 늘림으로 말미암아 혼자 있는 시간이 무료하거나 지겹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자기 개발 노력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 블루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몸은 멀리해도 마음은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